자, 오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한류의 정체 상황과 그리고 이후 한류가 어떻게 재도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 한류가 정체를 겪은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 한류가 재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0년대 초반 한류가 재도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떠한 컨텐츠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1999년 이전 그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소개되고 점차 확산하던 한류의 초기 단계와 그리고 2000년 초반 한류가 빠르게 확산함으로써 중국 내 한류가 정착할 수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한류가 정착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한류의 이 빠른 확산으로 인해 중국 내 우려와 비판 그리고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류에 대한 중국의 비판적인 여론은 오히려 한국 대중문화의 수출에 다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한류가 중국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언론이 보도하는 이 한류에 대한 비판적 기사나 여론 혹은 유명 인사의 한류에 대한 비판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선호하였고 또 소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이 중국 내 한류는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의 한류 소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지만 이 대장금 이후 정부 차원의 이 한류 제재 또한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의 문화부와 그리고 국가광전총국 등 이 다양한 기관은 문화상품 수입 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문화산업 주관 부분인 감독, 관리의 책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와 함께 업종별 총량 통제를 위해 온라인 게임, 그리고 음반 영상 제품, 공연,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물 등의 이 해외 문화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의 수입 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한국의 콘텐츠와 관련하여 업종별 그리고 규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산업입니다. 우선 이 중국 정부는 이 중국 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외국 업체들은 이 중국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게임 업체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한류의 정착 과정 중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인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중국 내 한국산 게임의 점유율은 무려 8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이 한국산 게임의 중국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이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도 마찬가지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산업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영화 각본 관련 관리에 관한 이 규정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중국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각본을 심의하고 수입 영화에 대한 심의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영화가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높은 문턱이 생긴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에도 규제를 적용하였는데요. 규제의 근거는 해외 애니메이션 소개 프로그램 방송 금지에 관한 긴급 통지라는 규정입니다. 이 통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해외 애니메이션의 방송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2008년 이 국가광전총국이 발표한 또 다른 통지에 따르면
이 하루에 방영되는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해외 애니메이션의 비율을 7대 3을 해야 한다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콘텐츠의 방영 횟수를 줄이고 이 자국 콘텐츠의 방영 횟수를 늘림으로써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다음은 방송산업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중국 내 한류가 드라마를 통해 확산되고 또 정착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장금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한류 또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선 2004년 이 국가광전총국은 해외 TV 프로그램 도입의 방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각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영되는 이 해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정부가 규정한다는 것인데요. 방송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자국의 콘텐츠를 그만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광전총국은 한국 드라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이 광전총국 드라마국은 위성 텔레비전 종합 채널 드라마 편성 관리 규범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또 2년 뒤인 2012년에는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규정의 목적은 해외 드라마의 방영 시간과 그리고 방영 횟수를 제한하는 데 있는데요. 이 또한 수입 드라마를 규제함으로써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입 영화나 드라마의 총 방영 시간을 2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이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충분히 방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통 황금 시간대로 말하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에는 이 수입 드라마나 영화의 방영을 아예 제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한국 드라마의 확산도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 중국 정부는 국가광전총국을 통해 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 드라마의 방송 편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편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드라마의 대중국 수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이 한류가 정착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프로그램의 이 대중국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01년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이 중국 수출 금액은 약 250만 달러였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수출 규모가 360억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2002년보다 약 2배가 증가하면서 6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2005년에는 1000만 달러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2005년의 수출 규모는 2001년과 비교한다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인데요. 그리고 이런 수출 규모의 증가는 중국 내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승세가 2006년 꺾이게 됩니다. 2006년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750만 달러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25%나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리고 2007년의 경우에는 2006년과 비슷한 수출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다시 550만 달러로 감소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규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류의 확산이 주춤한 데에는 우선 중국 정부의 규제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이 정부의 규제 외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한류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앞서 한중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하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치적 관계도 격상되었고 또한 교육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적 교류도 역시 활발하였습니다. 특히 이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국민 상호 간 이해의 정도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었고 또 문화 교류 역시 활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한국의 대중문화 역시 안정적으로 중국에 수출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수출되면서 중국인들은 다양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친숙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이미지는 한류의 확산과 함께 제고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는 이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은 이 교류의 증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교류의 증가는 한류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한류의 확산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는 또다시 한류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선순환 구조는 한국과 중국 간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흔들리게 됩니다.